네, 뭐 혹시 또 다른 네. 뭐, 예. 이제 그거랑 이제 아까 말 제도 개선과 관련된 그 사업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력 양성과 관련된 것들이 네네. 하나의 꼭지이고, 또 다른 게 이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스타트업 지원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아, 하고 네. 있습니다. 현재 판교 클러스터의 시큐리티 클러스터의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네. 단순히 이제 입주 기업들을 보육하는 것 이외에 네. 그런 프로그램들, 그 스타트업 성장 주기에 맞춰서, 전 주기에 맞춰서 해외 나갈 수 있는 거, IR 하는 거, 가치 평가하는 거, 투자 받는 것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을 활발하게 시장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 한 2년 동안 거의 정체돼 네, 있었거든요. 어려웠죠. 그래서 네.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는 음. 좋은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시장에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이끌어주고, 또 해외 연결하는 이런 네네.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음. 한 가지 이번에 고무적인 거는 네네. 기존에 이제 스타트업들을 이번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짜 예전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전부 다 방화벽, 뭐 IPS, 뭐 이런 걸 개발한다. 기존에 있는 걸 좀 낮게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레거시한 그 기존 예, 보안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예, 예. 스타트업들. 우리가 좀 더 싸고 우리가 좀 더 좋아요. 막 이런 메시지였는데 이번에 음. 스타트업들을 그 선발할 때는 네.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 아, 그래요? 기존과 산업과 좀 더 펼쳐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그 네. 다음에 새로운 인증 방법, 파이도, 그 다음에 뭐 음. 개인정보와 관련된 뭐 새로운 기술들, 뭐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보안 기술들. 음.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레가 시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제 해외 진출도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하지만 그 중에 글로벌 경쟁을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는 아이템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발해서 네. 해외랑 매칭하고 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스타트업들 각자 입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투자 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왜냐면, 이게 저희 보안 분야가 굉장히 그 도메인이, 세그멘트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저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저도 처음 듣는 용어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투자자, VC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다른 일반 B2C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투자 활동하기가 굉장히 투자까지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내 시큐리티 스타트업들의 좀 한계고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가 좀 힘들 수밖에 상황이다. 없는 네, 상황이죠. 예. 네네. 그거는 매년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별로 개선이 없었는데, 그래서 네네. 이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뭐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큐리티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모태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산업 아, 정책적으로, 네. 정부 정책으로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네.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음, 정부 측하고 국정과제에 엮어서 시큐리티의 모태 펀드를 만들면 네. 민간 VC들도 그거에 매칭되는 음, 시큐리티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네. 뭐 기존 시장에 대한 M&A 자금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하는 스타트업들한테 네. 정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투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음, 시드머니들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가 그렇습니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은 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예. 또 환경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될 부분들이 특히 한국 그 정보부 산업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좀 더 좀 극복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느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네. 오랫동안 뭐 소프트웨어 기업도 그렇지만 보안 기업들은 더 그런 게 뭐냐면 서비스 대가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 대우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제값받기 운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값받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옛날 오래전부터 이야기된 뭐 10년 이야기죠. 뭐 네, 해결이 안 되는 전부터 해결이 안 부분이죠. 되는 네. 이런 여전히 네, 뭐 네, 유지보수 비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네. 블라블라 하는 이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정보보안과 보안 제품과 관련된 것들은 일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네.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안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도 계속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계속 네네. 해야 되고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면 빨리 패치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그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모순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그래서 이것들을 협회에서는 제가 회장이 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네. 사실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값받기 운동이 아니라 보안 제품들을 서비스로 뭐 세카스 같은 형태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 형태로의 산업도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안 솔루션을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서브스크립션 구독형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고객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네.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네. 구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보안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그래서 제품들을 좀 원타임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서브스크립션을 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제 보안 제품이 오래되면 가지고 뭐 업데이트 안 되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비용을 더 이상 네.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대표님이 또 맡고 계시는 지니언스도 해외 사업 예. 많이 하시는데 예.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구독형으로 네. 서비스를 많이 하는 추세고 근데 유독 국내는 또 그런 걸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고객들이? 기존에 이제 그 구매 관행도 문제가 있고요. 네. 예. 이게 좀 그러니까 특히 정보부처에서는 이것들을 갖다가 내가 돈이 왜 없어? 뭐 왜 서비스료를 내 원타임으로 네. 자산으로 구매하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의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연 단위로 계약하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 팔면 한 번에 다 받으면 사실 게을리해도 어차피 다 받은 거니까 뭐 이래서 사실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것들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는데 사실은 보안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정말 효과적인 업체들이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구독형으로의 산업이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보안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되는 예. 그 서비스 형태죠, 그러면. 네.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까 그래서 이제 보안성 지속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된 서비스료를 지금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고 그것들은 가이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부 예산들이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 실제로 그 가이드대로 구매해서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들이 좀 한계이고 그렇지만 이것들은 이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게끔 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러면 어디 뭐 중후부처 하고 뭐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가이드 소프트 산정 대가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은 과기정통부하고는 다 돼 있습니다. 아, 이제 네. 과기정통부가 이제 기재부에서 네네.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하는 문제가 항상 남아 있고, 네. 예. 예산 문제가 제일 크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과기부하고는 어느 정도 그 의견이 예, 이루어진 상태고 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 기재부하고 이제 마지막 예, 남은 거네요. 예. 대표님 어떻게 그러면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재부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재부는 그러면 과기부하고 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과기부가 이제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이제 남아 있는 문제이죠. 그 부분이 이제 난관이네요. 네. 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CC 인증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죠. 이야기 많이 나왔죠. 예.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증 제도가 초창기 우리나라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미약했던 산업이 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죠. 울타리를 만들어줬죠. 네. 근데 이제는 그 울타리가 오히려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공인인증서도 한참 문제가 있다가 이제 없어졌죠. 근데 초창기 전자서명법 나왔을 때에 공인인증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들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변하는데 제도가 그대로 있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인증 제도도 동일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기존 기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인증받고 또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인증평가 기준이 없다든가 새로운 기술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왜 한국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은 다 비슷비슷한 거 만들던 걸 만들고 왜 새로운 걸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구매 판로를 개척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암호 기술도 보면 암호 인증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개발을 하신 내용이 암호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통 보호하려면 암호화해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분할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하지 않고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가 해커가 가져가더라도 알 수 없다. 이건 새로운 시도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제품한테도 이거는 데이터 보호 기술이니까 암호 인증을 받아와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헛바퀴 도는 거죠.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뭐 해결을 해야지만이 된다. 뭐 CC가 가지고 있는 뭐 오래 걸린다,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문제는 차지하고 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들, 우리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인증 기술, 간편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산업에 적용이 되고 이런 것처럼 보안 기술도 기존의 기술 말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 기관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뭐 국내 보안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그다음에 스타트업들도 발전하는데 저희가 되는 부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CC 인증 제도, 여러 가지 그 보안 관련 제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PCR 중심으로 뭐 관련 기관들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이 인증 문제는 특정 한 부서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만들겠다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에 있는 모든 국가 기관들이 전부 다 관련돼 있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처럼 조율을 하고 있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아까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제일 하고자 했었는데 네네. 실제 와서 보니 이 문제가 가장 크고 이거 없이는 다른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겠다 해서 사실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 어떤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정도 하고 지금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고 또 기존의 그 우리 보안 관련 중견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 사업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참 드릴 말씀이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이죠. 어렵고 일단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산업계 종사자 바깥에 있는 정보기관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왜 국내 업체, 보안 업체들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있나라는 그런 질책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물론 업계에도 굉장히 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인력부터 기술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다만 시장을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마중물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그것도 2년 전이네요. 이제 팬데믹 시작하기 바로 전에 위브리지라고 제가 이제 몇몇 지인과 미국에 있는 보안 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미국으로 보내자라는 의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2년 동안 활동을 못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활동하는데 이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좋은 기업들이 왜 한국 시장에서 인정 못 받고 고객도 이렇게 적은지 이해를 못 하겠다예요.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거기다가 마케팅만 붙이면 충분히 해외에서 통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그들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국내 업체들을 스타트업들을 보면 뭐 쟤네들은 저기가 약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외국의 미국의 그 투자자들이나 마케터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술 자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통한다. 영문화 좀 더 진행되고 미국의 문화에 맞는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투자를 뭐 엄청난 투자는 아니지만 조금 투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산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내 보안 산업 안 된다, 우리 경쟁력 없다라고 볼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면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선을 먼저 봤을 때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개별 기업들의 노력은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1세대 보안 기업이라고 하는 몇몇 업체들이 사실은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가 거의 이제 철수하고 들어와 있고 또 그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 모습만 보면 사실은 저렇게 큰데도 해외 준비했다 나가서 철수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른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좀 낮게 평가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충분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세일즈망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보안이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AS망을 갖다가 미국 전 주에 커버리지 하는 거를 필수적이거든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뭐 새로운 어프로치가 아니라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일즈망, 판매망, AS망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고 사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자금들이 다 소진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클라우드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로 한다는 건 AS망이 어차피 다 클라우드에서 다 이루어지고 세일즈도 온라인에서 마케팅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지점이 필요하고 AS망이 필요하고 전국 조직이 네. 필요하다 이것들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특화된 기술과 특화된 시장의 친화적인 그런 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입니다. 아, 네.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면 예전 우리 기업들이 네.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그렇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우리가 기술력이나 인력들은 절대 뒤지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반들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선배들이 노력했던 것들은 사실은 무용담처럼 얘기했는데 뭐 그 세일즈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주가 그러니까, 뭐 이랬던 활동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컨택 포인트 찾기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누가 핵심이고 누가 뭐 세일즈 잘하고 맞아요. 이걸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그 구축하는데 거의 100이라는 건 8, 90을 거기다 쏟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그럴 네, 필요가 네.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그 어떤 기술력만 좋으면은 지금 뭐 해외 진출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네. 부분이 있다. 특히 뭐 스타트업들 네. 이런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어려움들은 사실 상존하고 있는 거고 특히 네. 미국 시장 네. 뭐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도 지금 미국 쪽에 많이 이제 신경 쓰고 네. 계시고 네. 그런데 좀 더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품 특성 뭐 매뉴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 구축형 모델보다는 서브스크립션, 트라이얼 앤 바이 뭐 이런 전략을 갖는 거고 결국 클라우드와 연관되지 않고 해외 진출을 하기에는 스타트업은 힘듭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야지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그 클라우드에 대한 세일즈 그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항상 그 클라우드에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영문화나 뭐 이런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큐멘트만 준비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외에도 저희가 사실은 다른 동남아 상담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동남아는 클라우드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세일즈와 그런 상담 그리고 파트너를 통한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이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중동도 역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키샤에서는 뭐 동남아,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좀 그 산업 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뭐 전시회 이런 예. 것들 계속 지금 개최하고 지원하고 계시는 있고요. 거죠. 예. 네. 미국은 이제 RSA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타트업들 몇 군데를 엑셀레이터를 붙여가지고 네네. 미국 시장을 직접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지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 중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뭐 사례 뭐 혹시 든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지니언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로 베이스로 하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사실은 신뢰 관계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전시회를 꾸준히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은
클라우드에 됐든 온프랩이 됐든 신뢰의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네네. 잠깐 반짝하는 회사를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전시회나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머티리얼들이 업데이트 돼야지 쟤네들이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네네네. 기술 개발을 하구나 이런 네네.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보내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얻으면 사업 기반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사실은 제가 스타트업들이 연관된 업체들이 많아서 특정 스타트업들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네. 굉장히 활동적인 스타트업들이 있고 네. 또는 활동이 적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국 시장에 데리고 오고 싶은 초대하고 싶은 이런 기업들이 그래요? 의외로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들의 시각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해외 진출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회장님 키샤 올해 이런 사업들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꼭 한번 목표 달성을 해보고 싶다라는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보안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보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저는 충분히 가치 있고 네네. 또 우리 사회를 지키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사업적으로도 돈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이버 안보 보안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보안 업계 보안 전문가들이 쓰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들이 만났을 때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태까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시장의 밸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그 가치가 우리가 항상 떠들었던 그 가치, 정보보안,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들이 시장에 많이 더 확산될 수 있을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들 많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해외 진출도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 또 키샤가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회장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